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필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ISP, Information Storage Planning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간한 정보전략개혁 ISP 수립 실무라는 책을 기초로 했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함께 보시거나 미리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인터넷 전문 강의 사이트인 인프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런 강의를 신청하신 분은 위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금년 3월에 개강을 하고 나서 그동안 보완을 좀 해서 새롭게 개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모델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ISP 하면 전문 컨설턴트만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기획이나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86년부터 약 20여 년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실에서 개발과 관리 업무를 했고 그 이후 17년 정도 ISP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정보시스템실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런 방법을 알았었다면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초급에서 중급자용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IT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P는 다른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그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이라는 것이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방법론은 같은 코스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지켜야 하는 경기 규칙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차 직원이나 신입사원이나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해야 서로 간의 역할과 책임이 구별이 가능하고 의사소통과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방법론은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서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법론은 ISP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통해서 WBS도 만들어지고 또 보고서 목차도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방법이 있고 연역적 접근이 있어요. 귀납적 접근이라는 것은 정보 과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인 상태죠. 그래서 환경과 현황 분석에 보다 많은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예를 들면 국가나 혹은 전사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90년대부터 2010년 초반 이때까지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시절에는 미래 우리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이나 구체적인 정보 기술 또 그런 것들이 찾는 것에 노력을 많이 했던 시기였죠. 반면에 이제 연역적 접근이라는 것은 정보화 대상이나 주제가 비교적 명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경이나 현황 분석에서 정보화 대상이나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인사관리 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은 전사정보화나 국가정보화 이런 게 별로 없죠. 어떤 특정 주제와 범위를 가지고 ISP를 수립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귀납적 접근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사람이다. 고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의 귀납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역적 접근은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를 놓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사람이다. 고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역적 접근입니다. 즉, 귀납적 접근은 보편화된 사실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공통 주제나 특정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연역적 접근은 전제사항 혹은 가설을 놓고 그 가설이 맞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ISP 컨설팅은 조사를 시작해서 분석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충분한 조사와 의미 있는 분석이 되어야만 미래 모형 수립에 무리가 없다는 뜻이죠. 모든 분석의 결과는 시사점과 개선 방향으로 정리를 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ISP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고, 내부 현황 분석은 ISP 대상 조직에서 통제가 가능한 업무나 IT 부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은 시사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사점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한 그것을 이제 시사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부분 다 법제도나 정책, 시장 환경, 혹은 이해관계자, 정부 유출 동향, 선행 사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ISP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이것들을 변경시키거나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사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부 현황 분석은 반면에 정보 자산이나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이나 보안,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제 ISP 대상이 되는 조직 내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변경이나 통제가 가능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혼용이 되게 되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목표 모델을 수립할 때 이 출발점이 어딘지,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불분명하게 되고, 또 만약 이게 이제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요구사항이 외부의 일반 소비자의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내부 직원의 요구사항인지 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목표 모델이 좀 모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현황 분석은 반드시 분리를 해서 조사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외부 환경 분석의 경우 시사점 정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수면 환경에 대해서 현대인의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다 사실만 나열을 한 것이죠. 시사점으로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수면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견해를 조금 더 넣을 수는 있죠.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문가 견해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객관적인 견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ISP 컨설팅은 물론 정보 기술을 전제로 하는 컨설팅이 맞긴 하지만 반드시 정보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ISP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ISP 분야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논리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SP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컨설턴트의 역량 분포를 보면 업무 프로세스 분석 능력, 업무 프로세스를 기능으로 설계하는 능력, 기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과 설계, IT 신기술에 대한 이해, 이건 이제 활용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기대효과 산출 능력, 이렇게 좀 논리적인 부분이 더 많고 이것이 대다수 한 9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나 서버, 네트워크, 미들웨어 등에 대한 또 DBMS에 대한
분석 설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개요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례를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ISP 방법론을 사용하는 그 프로젝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 환경 분석, 현황 및 요구 분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목표 모델 정의라고 표현을 했고, 실행 계획 수립. 여기서 환경 분석은 정책 환경, 법제도, 정보 환경 이렇게 활동으로 구분을 했고, 현황 및 요구 분석에서는 업무 분석과 정보화 분석,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절차와 방법은 유사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계획 수립의 RF 작성이 있는데, 요거는 요즘은 ISP에서 RFP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안 요청서는 후속 개발 사업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ISP나 ISMP나 크게 구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 일정이나 WBS가 정해지기도 하죠.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예, 여기서는 조금 좀 특이하게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환경, 현황 분석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황 분석을 이제 선진 사례 분석을 현황 분석으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시사점 요구사항 분석을 묶어서 했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 CSF나 CIR 도출하기가 조금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방향 도출하고 정보와 전략 수립과 개선 정의하는 이 부분은 뭐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환경과 현황 분석이 서로 구분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좋죠. 예, 다음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 컨설팅 사업에서 쓰이던 건데요. 요건 이제 전자조달,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ISP 컨설팅 방법론입니다. 환경 분석, as is 스테이터스 현황 분석, 투비 모델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플래닝. 해외나 국내나 ISP 적용하는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보여드렸던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일정 계획 WBS를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이 WBS의 일정을 관리하도록 했고요. 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출물 사례라기보다는 ISP, ISMP 수립 공통 가이드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도 좀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 크게 보면 ISP의 공통적인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ISP하고 ISMP가 구분이 좀 모호하다, 어떤 구분이 있느냐,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크게 구조상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ISMP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부 전체 절차사항이나 활동사항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행계획 수립에서 이렇게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RF 작성, 구축업체 선정 평가 지원, 이렇게 좀 이 세 가지 활동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분리발주라는 것은 공공사업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또 이런 이 SI로 개발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해라 해서 중소기업을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고요.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평가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ISP 방법론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크게 다른 거는 없고 정보 시스템 방향성이라는 것, 요게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이 내부 현황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정의가 이제 목표 모델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행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리 발주라든가 또 제한 요소 작성이라든가 또 후속 개발업체 선정 지원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ISP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ISP나 ISMP나 큰 차이가 없이 포괄적으로 ISMP를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절차 방법 그리고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전문 강의 사이트 인프라원에서 약 7시간 정도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곳을 방문하셔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책, ISP 실무를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